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저번 방송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저번에 제가 2018년 12월 정도부터 이렇게 유지해오던 이 상승 추세선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상태고, 저번 방송에서는 제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에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차트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깨져버렸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이 깨져버렸고요.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한 4% 정도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했었는데, 4에서 5% 정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특징이 뭐였냐면 나스닥 지수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전통 금융권들에서 움직이던 자금들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1년 이상 유지되었던 그런 추세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최종 지지선으로 봤던 이 6,000불대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다시 반등을 했다가 이 저항선이 되어버린 기존의 지지선 때 이 6,000불대쯤에서 이제 다시 하락이 나와버렸고요. 지금은 이 차트만 보고 분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비트코인을 저희가 좀 공부하거나 또 암호화폐 시장을 대할 때에는 채굴과 관련된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채굴 관련된 사이트를 좀 열어봤습니다. 여긴 블록체인닷컴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에서는 이제 차트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 디피컬티, 이 비트코인 채굴 블록에 대한 채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그 마이닝에 대한 이 수익 차트를 보시면은 확실히 수익 차트가 많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시레이트가 아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채굴자들이 아직 이 시장을 버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점을 좀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는 채굴자들이 아직 그래도 이 시장을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각 국가들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를 더 푼다든지 아니면은 각국의 화폐들을 더 푼다든지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현재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 화폐들이 풀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화폐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야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전체 경제 사이클을 봤을 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양적 완화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통제가 안 되는 시기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은 사실 대대적인 경제 공황이 온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두렵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예상은 좀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직은 그래도 해시레이트들이 살아있다, 전체 추세에서는 살아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알트 시장들은 좀 많이 박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유지하는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 대비 혹은 이더 대비해서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토시 차트나 뭐 이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펌핑이 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트와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가지고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그 경제 상황이 좀 더 풀리기를 기원해 봅니다. 가격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싶고요. 왜냐면 다들 좀 타격이 크실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조금 마비되는 그런 현상 혹은 지연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은 뭐 디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담보로 잡았던 그런 이더들을 청산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트래픽들을 아직은 이더리움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 전체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아직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있겠고요. 레이어 2 솔루션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매틱이겠죠. 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체인의 하위 체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 트랜잭션을 그 매틱이라는 그 자체 블록체인에서 처리를 한 이후에 그 최종 정보들을 일정 시점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동기화를 시키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요. 사실 제가 투자를 좀 해놨던 그런 프로젝트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트라이어스라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좀 해놨는데, 사실 기술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서 다른 것들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트라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 마이너스 원 솔루션입니다. 레이어 마이너스 원 솔루션은 매틱 같은 플라즈마 형태의 그런 기술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노드 자체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노드들을 신뢰할 수 있는 노드들 위주로 구성을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도 점수에 따라서 노드들을 상위 배치하고, 그런 상위 배치된 그런 노드들 중에 소수만을 뽑아서 실제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그런 노드들을 구축을 하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서 나온 프로젝트가 이제 트라이어스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말씀을 좀 더 드리고는 싶지만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궁극적으로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또 다른 기술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틱, 그리고 뭐 트라이어스, 그리고 오라클 기술을 블록체인계에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나온 체인링크 같은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물론 이런 차트나 시세도 중요하지만 블록체인 전체적인 개발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체인링크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오라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정보들만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뭐 IoT라든지 이런 기술들도 다 접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데이터를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기술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외부의 정보를 내부로 불러오는 기술이 바로 오라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오라클 기술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접목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체인링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보였죠.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많은 하이프도 일어나면서 상위의 기술력을 가진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물론 트레이딩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블록체인 업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앞으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요. 사실 이렇게 급격한 하락장 같은 경우, 이렇게 차트를 깨버리는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도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17년도에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되면은 비트코인이 사라진다 하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하락들이 왔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패닉에 빠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하드포크가 일어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보이고, 그 이후에 2017년 9월인가 10월 그 정도 됐을 때는 사실 중국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다 금지시킨다, 플러스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다 내쫓겠다 하면서 굉장히 급격한 가격 하락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던 그런 시장이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고 이 시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락장과 상승장을 이제 몇 년간 지켜보면서 내공이 많이 생긴 거겠죠. 그러니 이렇게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트레이딩을 잠시 접어두시고 좀 더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나 음악도 좀 들으면서 멘탈을 붙잡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하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